췌장염에서 췌장암으로. 만성 췌장염 환자가 췌장암 유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듣긴 했거든요. 두 질환 연관성이 좀 깊습니까? 네, 연관성이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는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췌장염이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정의에서도 췌장 조직 자체가 망가지면서 그 췌장 조직이 망가지면서 DNA 변화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췌장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췌장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성 췌장염 환자가 췌장암으로 진행하지 않으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술, 담배.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반드시 중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더불어서 중요합니다.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은 이미 췌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인데 그때 술을 한 번이라도 더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무서운 합병증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에 관해서는 한 번은 어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질환이 이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이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된답니다, 여러분. 네, 제가 한번 요렇게 저렇게 질문을 드려봤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이니까 내가 지켜야죠. 자, 그러면 만성 췌장염에서 췌장암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술, 담배 끊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 식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하나 계속 관찰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들 앞서 말씀드렸던 CT나 MRI, 그다음에 내시경적 초음파라고 해서 ERCP라는 췌장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시경을 통한 초음파 검사가 있거든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요. 6개월에서 1년마다 계속 CT나 MRI를 찍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시경적 초음파는 이제 우리 위내시경 하듯이 내시경이 들어가서 췌장암의 그런 조기 발견을 보려고 6개월에서 1년마다 하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혹이 있다거나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뭔가 혹이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CT나 MRI 검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맞습니다.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췌장염 치료에 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췌장염 어떻게 치료를?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실은 췌장염의 치료가 뭐 드라마틱한 그런 약제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만성 췌장염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치료제 없어요? 치료제는 없지만 네. 하지만 급성 췌장염으로 환자분이 오셨는데 빠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췌장이 이제 출혈이 생긴다거나 감염이 생겨서 폐혈증,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 분들은 오셔서 금식을 하면서, 왜냐하면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췌장을 쉬게 만들어주는 게 1번 치료입니다. 네. 보존적인 치료로서 췌장염이 생겼을 때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췌장의 효소도 외부에서 넣어주고 하는 이런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치료제를 이제 보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급성기 치료고요. 하지만 만성기 치료에서는 이미 췌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네. 췌장을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이식을 한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췌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또 만성 췌장염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가 생길 수 있다 그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화효소가 아무래도 분비가 안 되니까 만성적인 소화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화효소는 외부에서 알약으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처방을 해서 소화효소도 췌장 소화효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처방함으로써 췌장도 너무 무리 가지 않게 해주면서 내 삶의 질도, 소화도 어느 정도 되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만성췌장염의 가장 중요한 이제 키 포인트는 당뇨와 같은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네네네. 도와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염 자체를 치료해주는 약물이 존재하진 않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복통이 너무 심하다. 네. 그러면 너무 심한 경우는 신경차단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복통도 좀 완화를 시켜주고요. 또 더불어서 뭐 필요한 그런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복통 완화를 함께 도와줍니다. 즉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네. 합병증을 예방하고 증상 완화를 시켜드리고 네. 도움을 주는 그런 치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안 했을 때 그런 합병증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급성췌장염도 마찬가지고 만성췌장염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다르지만 합병증 자체가 다 내 생명에 직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합병증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 조절하려면 금식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이 꼭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얼마나 하나요?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정도? 예. 근데 이제 만성췌장염 한 후분들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입원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통의 양상 자체가 급성췌장염하고는 다르게 빨리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래 가고 통증의 강도도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은 입원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신경차단술이라는 시술을 해서 네. 복통을 좀 완화시켜서 퇴원시켜 드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급성은 일주일간 입원하면서 증상 조절이 되면 자연 치유처럼 나아서 맞습니다. 퇴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만성은 사실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증상 조절만 되면 합병증이 또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 그때 퇴원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 후에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잘 지켜야겠습니까? 일단 치료 후 관리 방법 중에 이제 당연히 재발 급성췌장염 환자분이든 만성췌장염 환자분이든 재발을 막고 합병증을 막는 게 1번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재발 안 하려면 첫 번째로 술, 담배.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끊어라. 오늘 제가 너무 이 말을 네.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당연히 이제 중성지방이나 이런 게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름지고 튀기고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건강한 채소 샐러드 많이 먹고 방울토마토 배고프면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정기 검진을 잘 받으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시경적 초음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잘 받아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췌장암도 요즘은 미리 조기에 발견이 되면 완치가 가능하고 네, 그런 수술적인 방법들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됐거든요. 정기 점검 잘 받으시면서 조기 발견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는 제대로 기억하고 가는 것 같아요. 술, 담배 절대 안 됩니다. 췌장염 환자에게 술과 담배는 독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조금도 요만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전문의 유정선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